안녕하세요. 5월 10일 금요일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미국 증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재한 아티스캐피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전년 대비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CPI 발표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 전망은 매일마다 바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10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고 또 예상보다도 좀 적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2년 3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는 제대로 자극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일단 장은 어제도 혼조세로 마감했고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3주 만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어제가 예를 들어서 거의 상승에 가까웠던 엇갈린 등락 혼조세라고 한다고 치면은 오늘은 거의 하락에 가까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특히 보게 되면은 다우존스는 오늘까지 4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럼으로써는 최근 9일 동안에 8일을 떨어지면서 아주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 위주의 내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오르고 지금 5일 동안에 4일을 상승하면서는 이번 주를 어떻게 보면은 3대 지수들 중 유일하게 상승한 주로 마감할 가능성을 높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을 때도 매수 심리에 불입 줄 줄 알았는데 랠리모드가 중간에 꺾여버렸습니다. 개장초 플러스 랠리모드가 나중에 하락세로 꺾였다가 나중에 가서 막판에 가서는 다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한 번도 3대 지수가 나란히 플러스로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 내내 엇갈린 등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얘기죠. 거기다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한 거가 다우 종목 중 하나인 월트 디즈니가 있습니다.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진한 실적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을 기록하면서 이게 8주 최저치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써는 다우 지수가 그만큼 압박을 엄청나게 받은 상태였었고 거기다 더해서 지금 지역 은행들이 또다시 폭락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그 중에서는 팩웨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 예금 상황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가 예금이 한 9.5% 거의 10% 가까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는 연방준비은행에다가 51억 달러의 대출을 요청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미 위축된 투자 심리가 또 지역은행들을 비롯해서 은행주들이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니까 거의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무조건 던지고 보자 하면서 은행 지수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폭락을 해버렸고 그리고 지역 은행들의 ETF라고 하는 KRE 같은 경우는 여전히 2년 8개월 최저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두 개 다 매수 심리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6월달에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이 어제만 하더라도 90%였었는데 오늘은 8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금리 인상 가능성 또 다른 베이비 스텝이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12%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52%예요. 거기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42%고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경우도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이 되는 거고 금리 인하가 되는 거지만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면서는 9월달 같은 경우쯤 돼야지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80%지만 금리 동결도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9월달 같은 경우도 2%대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실적 발표 중간 점검과 함께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이번 주가 어닝 시즌 기간 중에 가장 바쁜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무려 1,794개 회사가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완료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 가게 됐을 때는 그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580개로 확 쪼그라듭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제 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S&P 500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85% 정도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79% 정도가 이제 EPS, 이제 수익이죠. 수익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거고 그 중에 75% 정도 회사들이 레버뉴, 매출이 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과 매출이 이제 예상치보다 잘 나온 회사들이 거의 70%대 중반. 정도에 일어났던 거고 반대로 이제 가이던스죠. 그러니까 다음 분기 아니면은 올해 총 매출이나 수익 전망을 낮춘 회사들 같은 경우는 55%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익이 아무리 잘 나오고 매출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 수익이나 매출 전망 중에 하나만 낮추거나 두 개 다 낮췄을 때는 폭락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이던스가 안 좋았을 때는 떨어지는 주식들이 진짜 추락하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55% 정도 회사가 S&P 500에 포함된 것 중에서는 수익이나 매출 아니면 두 개 다 낮춘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보게 됐을 때는 이제 시스코가 좀 예전에 이제 그 포 홀스맨으로 이제 기술주들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예전에 올드텍 중에 하나죠. 시스코가 실적 발표를 하고, 특히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월마트나 타겟, 그다음에 홈디포, 그러니까 이렇게 비롯한 소매 유통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알리바바, 바이두, 그다음에 텐센스 뮤직, 그다음 빌리빌리 이런 걸 포함한 중국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발표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JD.com이라고 중국 주식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호조를 기록하고 올랐는데 예상만큼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한 4%, 5% 정도 오르는 걸 그쳐버렸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31% 정도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들이 이번에 반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 좀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 주에는 소매 유통기업들의 실적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을까요? 이번 주 이제 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포함 이번 주를 봤을 때는 이제 떨어진 주식들이 그 상승한 주식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한 거가 그러니까 상승한 주식보다도 하락한 주식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수익도 좋았고 매출도 좋았고 실적 호조를 기록하고 다음 분기에 매출 전망까지 높이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업스타트라는 회사예요. 업스타트라는 회사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실적 호조에다가 플러스 이제 수익과 매출 전망까지 높이면서는 무려 34%를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34%를 폭등했다가 오늘은 11.6%를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랐던 거에서 반 정도 이상이 이제 반 정도 가까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27% 폭등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은 1년 전에 비하면은 여전히 68%가 폭락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업스타트는 2021년 10월 달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95%가 아주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2021년 10월 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가 한 주당 주가가 401달러 49센트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달러 77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좋은 소식을 발표를 한 거지만 34%가 폭등했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숏 인트레스트라고 이제 공매도 폴션이죠. 숏 인트레스트가 37%에 달했습니다.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숏셀링하는 공매자들이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면서는 공매도를 걷어들이는 숏 커버링, 숏 스쿠지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스타트가 있고 다른 주식 하나로 봤을 때는 노바백스죠.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 어떻게 보면은 모더나 그다음에 잔슨앤잔슨 그러고 나서 가장 늦게 이제 그 백신을 개발한 회사 중에 하나가 노바백스인데 이 회사는 화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는 예상보다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는 주당 3달러 41센트 적자가 나왔어요. 그 대신에 뭐냐면은 매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또 반대로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8,100만 달러가 나오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무려 88%를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 매출 전망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노바백스가
독감하고 코로나 백신하고 같이 복합적인 백신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2차 임상 시험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므로서는 좀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거기다 더해서 개장 초에는 무려 52%까지 폭등을 했다가 마감할 때는 28%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개장 초 폭등했던 거에 반 정도가 날아간 상태로 어떻게 보면은 마감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7%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비했을 때는 81%가 폭락했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달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그때 당시 주가가 331달러 68센트인데 거기서는 97%가 완전히 폭락해 있는,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 종가는 8달러 89센트에 이제 마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노바백스가 그만큼 어제 이제 53%까지 완전히 폭등했을 때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쇼 커버링, 숏 인트레스가 지금 말씀드린 업스타트보다 더 높은 43%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숏 인트레스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주식이나 주식시장의 강세, 랠리 모드는 처음부터 쇼 커버링이 되면서 쇼 스쿠지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처럼 일단 가장 먼저 바이어가 들어온 거는 실질적인 바이어가 들어온 거는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지금 팔로우 하다가 모니터라 사야 됐다 그런 감정이 아니라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쇼 커버링 걷어들인 거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1차적인 바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거는 공매도 폴션이 43%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된 봤을 때는 이제 테퍼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퍼스트리 여러분들 아시는 뭐 코치죠. 예전에 코치를 잘 알려진 그 테퍼스트리 같은 경우는 예상이 이제 EPS가 수익이 한 9센트 정도가 못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그러니까 주당 51센트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9센트 정도가 못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한 10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올해 총 매출 전망과 다음 분기 매출 전망 같은 경우도 모두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서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죠.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주목할 만한 것은 작년 동일 대비해서 5,500만 달러가 감소한 거에 비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는 7,1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그만큼 증가한 거니까 아주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좀 플러스로 올랐지만 아주 크게 폭등한 정도로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7% 정도 오른 지점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고 반대로 봤을 때 이번에 2월 2일 날에 찍었던 9개월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는 한 13% 정도가 아직까지 폭락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네, 실적 호조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이던스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5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왜 이 지표를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눈여겨볼 경제 지표도 함께 짚어주시죠. 이게 이제 미시간 센티멘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아주 오래 비중이 있는 원래 이제 비중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지금 시작한 지가 한 80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940년대 시작한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원래 비중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2년 동안에는 거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거의 묻혀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발표되고 나쁘게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요동치마다 사자와 팔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정도로 장이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시간 센티멘트가 내일 발표되는 거가 예상치가 한 62.9 정도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이 넘어가면은 긍정적인 거고 100이 이제 안 됐을 때는 그만큼 감소했을 때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위축돼 있다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미시간 센티멘트가 내일 예상치가 62.9를 예상하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63.5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전망치가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작년 6월 달에 그 미시간 센티멘트가 한 50대 정도를 찍고 난 후 그러니까 50포인트대를 찍고 나는 그다음부터 수직 상승해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1, 2, 3, 4, 5월 달이죠. 지금까지 거의 60포인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발표되는 거는 엠파이어 제조업이 발표되고 그리고 이제 주택 착공, 빌딩 펄밋,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소매 판매 지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로 봤을 때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되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 0.4% 감소 예상했는데 1% 감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투자자가 아니자 그 뭐라 그러죠? 소비자들이 이제 한마디로 지갑을 닫고 있다는, 위축돼서 이제 그 지갑을 닫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 지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가능성이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내일 이제 다음 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할 겁니다. 또 거기다 더해서 오늘 포함 월요일까지
주말 토요일 포함해서도 계속 이제 몇몇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또 연설하는 것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 주에는 소매 판매 지표와 함께 주택 지표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와 함께 뉴욕 증시 이슈 알아봤습니다.